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로마 DIY 지도사 수업 5주차인데, 오늘부터는 유튜브 강의로 한 2, 30분 수업을 하고요. 1시 반에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대학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놓은 거라 저도 여기 준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 불편하시지만 이제 서로가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30번까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9페이지 31번, 네네, 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9페이지 31번 펜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펜넬, 여러분들 펜넬꽃 참 이쁘죠? 가끔 시골에 가면 이 펜넬꽃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약간 야로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소화 기능 중에서도 보통 지방 분해를 굉장히 잘해서 약간 뭘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고기를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펜넬을 드시기도 하고 코코넛 오일과 희석하거나 캐리어 오일과 희석해서 복부 부분이나 비만 이렇게 약간 살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지방분에 굉장히 탁월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제스트젠 안에 이 펜넬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뭔가 고기를 많이 먹는 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알고 계신 분들은 다이제스트젠을 꼭 드시죠. 그것처럼 이 펜넬 같은 경우는 소화 기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인도 음식점에 가면 이 펜넬이 이렇게 카운터에 꼭 있습니다. 인도 음식이 저기 약간 밀가루라든지 소화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펜넬 이렇게 벼처럼 생겼는데 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인도 음식점에 가시면 펜넬이 있거든 꼭 한번 거부하지 마시고 지방 분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피부색을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장을 깨끗이 해주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그쵸,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펜넬 같은 경우는 장도 좋게 하지만 이 장을 통해서 내 피부도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오일입니다. 자, 다음번에는 프랑킨센스입니다.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스웰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또 혹시 성경책을 읽었거나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선물 있잖아요. 유황, 모략, 그다음 황금. 그런데 그 중에서 유황이 바로 이 프랑킨센스입니다. 보통 TV에서는 보스웰리아라고 많이 나와 있어서 보스웰리아, 그 다음에 유황,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 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누군가가 저에게 오일을 하나 사고 싶다. 어디든 쓸 수 있는 오일을 권해달라 했을 때 아이가 써도 되고 어른이 써도 되는 그런 오일을 하나 권해주라고 저한테 요구를 한다면 제가 꼭 프랑킨센스를 하나 권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양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 수 있는 게 이 프랑킨센스 오일이고요. 특히 이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이 폐렴, 폐 쪽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호흡 쪽에. 그래서 거담 효과도 있을 뿐더러 기침이나 감기가 일어날 때 폐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이고요. 피부 쪽으로는 주름 있잖아요. 잔주름을 조금 없애주는 피부 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인데 세포 재생 효과가 뛰어나서 라벤더, 그다음에 프랑킨센스, 우리가 보통 세럼을 만들었을 때 코코넛 오일과 희석해서 이렇게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TV에서 많이 나오면 보스웰리아 해가지고 뭐가 많던가요? 루마티성, 관절염, 그렇죠. 무릎 아플 때 사용하는 오일이라고 많이 광고가 뜨잖아요. 그것처럼 이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관절염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오일들이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우리 표피층을 통해 진피, 그 다음에 우리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돌 수 있는데, 특히 이 프랑킨센스가 갖고 있는 성분 중에 조금 많이 갖고 있는 게 세스키테르펜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뇌 장벽,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BBB라고 말을 해요. 뇌 장벽을 뚫고 유일하게 뇌 혈관, 뇌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오일이 바로 이 프랑킨센스여서 요즘 알츠하이머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그죠? 뇌졸중 예방에도, 기억력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여서 이 오일과 또한 기억력이 좋은 뭐 바질이라든지 로즈마리라든지 뭐 페퍼민트라든지 이런 오일들을 블렌딩을 해가지고 우리 미리미리 예방하자고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몸 안에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가 설화요법이라고 하죠. 뭔가 큰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지쳤을 때 뭔가 내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싶은데 뭐 약을 먹기는 좀 이러고 이럴 때 이 프랑킨센스를 설화요법 혀 밑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굴리신 다음에 물과 함께 삼켜주시면 굉장히 이 모세혈관까지 이 프랑킨센스가 골고루 우리 전신을 다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킨센스도 그렇고 모든 오일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주파수가 56에서 어떤 건강한 사람은 76까지도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킨센스는 180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많이, 아무리 좋은 오일이라도 많이 사용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렇죠. 과유불급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어떤 오일이든 그 오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우리 몸에 하루에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소량씩 조금씩 내 몸에 맞게 이거를 도포하거나 흡입하거나 아니면 섭취했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오일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몸에 부족한 에너지, 내 몸에 부족한 부분을 이 에센셜 오일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채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킨센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책에서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백회에다가 이 프랑킨센스를 살짝 묻혀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랑킨센스를 좋으니까 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냐, 백회에다 이러는데 어린아이를 신생아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신생아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큰 에너지를 거기에 한 방울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4분의 1방울이 나오는 그런 미니병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소량을 턱 하고 떨어뜨리면 4분의 1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만 이 백회에다가 묻혀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발바닥에다가 살짝 이렇게 묻혀주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또 4분의 1방울 정도 되는 거라면 주스 먹을 때에다가 살짝 턱 떨어뜨려서 먹게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자라날 때 굉장히 면역력에 도움을 되겠죠.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는 팔방미인입니다. 골고루 피부면 피부, 머리면 머리. 이제 머리에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발모할 때 뭔가 탈모가 돼서 머리가 자꾸 빠지는데 발모를 시키고 싶다 할 때 이 프랑킨센스와 다른 몇 가지 오일들을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기침이 많이 나거나 또 거다음에 이렇게 가래가 많거나 이럴 때 사용할 때는 코코넛 오일과 희석하셔가지고 가볍게 발라주면 처음에는 기침이 조금 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면 바를수록 이렇게 기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피부에는 코코넛 오일 한 3방울 정도의 프랑킨 한 방울 하셔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굉장히 진피층이 건강해서 주름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성 관절염에는 보통 그냥 이 프랑킨센스만 바르면 발향이 돼 버리잖아요. 향이 날아가고 성분도 날아가기 때문에 꼭 캐리어 오일,
코코넛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캐리어 오일과 같이 블렌딩을 해서 발라주시게 되면 피부 안에도 개인 소량을 써도 굉장히 넓은 부위에 도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나 이런 염증이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매력이 많은 네, 그런 오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은 팔마로사입니다. 팔마로사 같은 경우는 꼭 벽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벽과인데도 레몬그라스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 이런 벽과에서 나온 오일들이 살균 효과가 뛰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몬그라스도 그렇고요. 이 팔마로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살균 효과가 뛰어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든 오일 안에는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항염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향균 효과가 있어요. 다 항자가 붙잖아요. 막을 항자거든요. 균을 막아주고,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염증을 막아주고,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되겠죠. 그래요, 맞아요. 세포들이 재생하게 돼요. 그래서 세포가 재생하게 되니까 피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전체적인 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고요. 이 팔마로사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서 비뇨기 장애에도 이 오일만 쓰면 너무 피부에 따가워요.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이나 순환에 좋은 페퍼민트라든지 따뜻한 마조람이라든지 몇 가지 오일을 블렌딩해서 비뇨기에다가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업시킬 수 있는, 좀 건강을 이렇게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 오일이 들어오게 되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향과 같이 한번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퍼민트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오일 중에 하나가 페퍼민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페퍼민트를 좋아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다, 시원하다. 그래. 이 페퍼민트 거의 비슷한 스페아민트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껌 좀 씹어본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스페아민트 껌 기억나시죠? 네, 페퍼민트 친구예요. 거의 효과는 비슷한데 이 페퍼민트보다 스페아민트가 약간 더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따뜻해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 치약 만들 때 스페아민트를 넣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들 각을 할 때 스페아민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살아있는 식물에게도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주파수가 보통 56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58에서부터 거의 56, 57, 58에서부터 76까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페퍼민트가 거의 주파수가 우리 사람하고 비슷해요. 76 정도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페퍼민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따뜻한 사람이, 내 몸 안에 지금 열이 많은 사람이 이 페퍼민트를 먹으면 열을 내려줘요. 냉한 역할을 해요. 내가 근데 몸이 너무 추워.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다 페퍼민트를 사서 먹으면 온 역할을 해요. 그래서 냉과 온을 다 갖고 있는 친구가 이 페퍼민트 오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페퍼민트를 마셔보고 발라보고 향을 맡았을 때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두 방울, 세 방울 너무 과하게 주는 것보다는, 뭐든지 우리가 처음 것은 낯설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꼬마 공병이 참 좋더라고요. 꼬마 공병이 4분의 1방울만 탁 떨어뜨려서 한번 마셔보게 하고 향을 접해보게 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오일이 이 페퍼민트입니다. 그런데 페퍼민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깨가 아프거나 뭔가 통증이 왔을 때 이 친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혈관에 이렇게 통증이 왔다는 건 혈관이 좁혀져서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약간 넓혀줘요, 이 페퍼민트가. 그래서 약간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완화시켜주고, 너무 좀 졸리고 소화가, 배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팡팡할 때, 소화 기능이 안 될 때 천연 소화제가 바로 이 페퍼민트입니다. 그래서 이 페퍼민트가 여러 방면에 많이 쓰이고, 통증 있는 간절염이나 그 다음에 두통이라든지 생리통 다 이렇게
사용이 돼서 어떤 분들은 이 페퍼민트를 과하게 너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절대 머리가 계속 아플 겁니다. 가하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소량씩 한 방울씩 시작해서 뭐 매일 하루에 한 방울씩 드신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밥 드시고 나서 가볍게 4분의 1방울 정도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용하는 게 꾸준히 조금씩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이렇게 가을철로 넘어가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려 하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모기님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산에를 요즘 많이 가시는데 산에 가거나 이런 모기 물렸을 때 페퍼민트를 살짝 발라주면 여기 안에 멘톨 성분이 있어서 진정시키기도 하고 염증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 보면 냉각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우리 선생님 몇 분이서 페퍼민트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페퍼민트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비누가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바르고 나서 이렇게 바디로 바르고 그 다음에 샤워기로 딱 하고 났는데 몸이 차가워요. 너무 시원해서 그 멘톨 성분이 아직 피부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사용하면 될까요?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아이들이 열이 날 때 미지근한 물에다가 라벤더나 페퍼민트를 넣고 물수건으로 가볍게 해서 열이 솟는 우리 림프 쪽에 열이 많이 나죠. 겨드랑이라든지 목 부분이라든지 사타구니 쪽에 꼭 온수물입니다. 온수물에 떨어뜨린 후에 수건으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열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발바닥에다가 라벤더라든지 그 다음에 페퍼민트를 살짝 묻혀주시면 아이들이 한 3, 4일 고생할 거를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하면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가 이 페퍼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두통이라든지 생리통 이렇게 달고 계신 분들 괜히 많으시잖아요. 여자분들은 다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페퍼민트를 살짝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아랫배에 생리통이나 아랫배에다 코코넛과 해석해서 발라주시면 통증이 있는 부분에는 즉각적으로 굉장히 잘 듣는 친구가 이 페퍼민트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이 아침 시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양치를 못할 때 가글을 시켜주십시오. 가글을 시켜주면 굉장히 입안이 화하면서 깨끗하면서 아이들이 양치를 못하지만 그 다음에 치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페퍼민트 활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페퍼민트 잘 활용해 보시고요. 화장품에 안 넣냐고요? 네, 화장품에도 넣습니다. 여자 화장품에는 거의 안 넣고요. 지성인 남자 화장품에다가 100ml를 만들면 꼭 2방울 정도. 네, 3방울은 너무 강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처음에 3방울 넣었다가 굉장히 화했어요. 네, 3방울은 너무 강하고요. 한 100ml에 2방울이니까 딱 좋더라고요. 2방울 정도 딱 해주면 지성 피부에라든지 여드름 피부에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착하고 매력 있는 오일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일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미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라벤더 아로마 미스트를 만들 건데 먼저 라벤더 아로마 미스트를 만드는데 미스트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건조할 때 피부가 건조할 때 이 표피층의 얼굴에다가 수분을 더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워터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정제수 95g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로즈워터나 라벤더 워터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벤더 워터, 여러분들에게 소분해서 간 게 라벤더 워터일 거예요. 그래서 라벤더 워터를 사용하고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만 쓸 겁니다. 학생들이나 여드름이 많은 친구는 멜라루카를 쓰는데 이런 건조한 날에 햇빛이 강한 날에는 라벤더를 쓰면 햇빛 차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라벤더만 오늘 소분이 돼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첨가물에 디판테놀,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각질층에 있는 수분을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더 이상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머물 수 있도록 세라마이드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디판테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판테놀 수분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준다면 이 이제 디판테놀 같은 경우는 이 고리를 딱 연결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제가 미스트를 만들 때 디판테놀이나 세라마이드, 글리센을 넣어서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 레시피로 방부제는 나트로틱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간 한방 보존제, 네, 나프리라고 보시면 나프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시피로 미스트를 만들게 되면 스킨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세라마이드나 판테놀이 들어간 것은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피부에 쫀쫀한 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레시피고 쉬운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뭐 부리 없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재료만 있으면 섞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레시피니까 한번 잘 배워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한번 레시피를 볼게요. 로즈 미스트예요. 앞에 거와 똑같은 레시피인데 여기는 로즈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워터류하고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이 거의 맡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오늘 라벤더 워터를 썼어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은 뭐를 써야 될까요? 라벤더를 사용하면 좋겠죠. 내가 오늘 페퍼민트 워터를 썼어요. 그러면 오일은 페퍼민트를 오일을 쓰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로즈 워터를 썼는데 왜 라벤더하고 로즈 제라늄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로즈 오일이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라는 말은 거의 먹을 수 있는 오일, 저희가 사용하는 먹을 수 있는 오일인데 5ml 정도가 거의 한 130에서 150 정도 돼요. 그래서 아직 저도 로또가 안 돼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즈 워터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만들고 싶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로즈 워터를 사용할 때는 로즈 제라늄을 사용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 향이 맞는데 이 로즈 제라늄은 제라늄 향인데 약간 로즈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로즈 워터에 라벤더를 넣으면 안 맞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로즈 워터하고 에센셜하고 짝꿍이 맞으면 향을 더 이렇게 증발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조금 피부를 봐서는 로즈 워터를 써야 되는데 향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라벤더 워터라든지 로즈 워터를 쓴 대신에 라벤더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드 종류를 하나를 더 넣어서 이거를 중화시켜 버리면 훨씬 더 부드러운 미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꿀 추출물, 그 다음 보스펩타이드, 리피듀어 이렇게 썼는데 보스펩타이드라든지 리피듀어 같은 경우는 이 그람수에 정확하게 맞게 쓰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 봤던 첨가물 중에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디판테놀, 그 다음에 보스펩타이드, 그 다음에 리피듀어 이런 첨가물들은 용량이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과하게 들어가 버리면 피부 보호에 염증이 나거나 표피층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게 각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앞에서 보였던 디판테놀 같은 경우는 가끔 피부에 연고를 샀는데 쌤 여기에도 디판테놀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는 연고를 만들 때 유화제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용량을 초과하지 마시라는 거.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넣은 것보다 적게 넣은 게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분감 미스트. 이 미스트 같은 경우는 꼭 약간 내가 악건성이거나 한겨울에 뭐 1월달이나 아니면 12월 말 정도 이럴 땐 수분감 미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시면 건조한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아까 레시피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일류가 하나 들어갔죠. 로즈잎 오일. 로즈잎 오일은 야생 장미가인데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장미입니다. 그 잎을 했기 때문에 이 로즈잎 오일도 나는 너무 건조해 5g 넣고 싶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뽀로지가 날 수 있습니다. 로즈잎 오일 같은 경우는 이 100ml 정도에 한 3g 정도 들어가면 아주 적정량으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정확한 양입니다. 그래서 로즈잎 오일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들었던 세라마이드, 그 다음 리피듀어, 그 다음에 유화제가 하나 들어갔죠. 올리브 리퀴드도 올리브 나무에서 추출한 유화제고요. 그 다음에
워터 솔빌라이저도 이것도 유화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워터 솔빌라이저 1g 이렇게 들어간 건 뭐냐면 올리브 리퀴드가 없고 솔루빌라이저가 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레시피대로 그대로 여기에 에센셜 오일과 올리브 리퀴드를 빚어넣고 저어준다 그랬죠. 그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레시피 보는 그런 눈을 길러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간에 레시피만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키는 그겁니다. 우리 미스트를 만들 때 키는 될 수 있으면 워터하고 오일을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첨가물을 소량을, 여기 보면 수분광 미스트에 세라마이드 6g이 나왔어요. 그럼 2번 보면 여기는 100ml인데 1번이죠. 1번을 보면 100ml인데 세라마이드 2g이 나왔어요.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유화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유화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라마이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악건성이신 분이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이 레시피들은, 만들기 레시피들은 미스트이지만 스킨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용하게 되면 아침에 발랐을 때 차갑게 바르면 약간 리프팅하고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도 있어서 주름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미스트라든지 스킨을 로션이나 이런 거 안 바르고 스킨을 5, 6번까지 바른대요. 이 진피층 안까지 이거 수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한 2, 3개월 지났더니 피부가 더 촉촉하고 여러 가지를 안 발라도 굉장히 진피층이 건강해지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요. 이따 1시 반에 만났을 때 줌으로 오늘 배웠던 걸 다시 피드백하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한번 줌으로 또 만나고요.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